이번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라는 부속서류를 할 겁니다. 이거 마지막이에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이거 여러분들 또 이름 뜯어보면 뭐예요? 부동산이 뭔데요? 부동산. 사람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자산을 부동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거 뭐가 있을까요? 건물 같은 거겠죠. 건물 같은 거. 맞아요? 그렇죠. 사람의 힘으로 건물을 움직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라는 게 뭐예요? 빌려준다. 맞아요? 건물을 빌려준다. 건물을 빌려주면 어떻게 돼요? 돈을 벌겠죠. 뭘 벌어요? 월세 같은 거 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야, 건물을 빌려줘서 월세를 받는 사업자들이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제조업자인가요? 아니죠. 무슨 사업자예요? 부동산 임대 사업자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부속서류는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내는 부속서류예요. 어떤 걸 낸다고요? 부동산을 빌려주면서 버는 돈들에 대해서 적어놔라라는 부속서류가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됐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저희 시험 아시겠지만 저희 시험은 업종이 뭐예요? 업종. 제조업자 맞나요? 저희 시험 업종? 저희 시험 업종은 제조업자지만 이 문제만 풀 때만큼은 부동산 임대사업자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여러분들은 부동산 임대사업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제출하는 부속서류입니다. 됐죠? 그러면 뭐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제출하는 서류다 이거를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풀다 보면 이런 거 쓰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됐죠? 됐죠? 그럼 보죠. 어떤 걸 내는 건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A, B 한번 해보죠. 또 A, B. A, B. A, B. A가 저예요. 또 저. 저가 B한테 상가를 임대해 줄 거예요. 됐어요? 상가를 임대해 줄 겁니다. B는 저한테 뭐 줘야 돼요? 돈 줘야겠죠, 돈. B는 저한테 돈을 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돈 뭐 줘요? 돈 뭐 받아요? 월세. 보증금도 받네요. 그죠? 보증금도 받고 월세도 받고요. 그렇죠? 플러스 관리비도 받겠죠. 맞아요. 아파트 관리비. 맞아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상가를 임대해 주면서 받는 돈의 종류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 개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임대를 해줄 때 저는 월세를 얼마로 계약했냐면 월세 관리비 포함해서 월세가 5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됐어요? 월세 50만 원이 여러분들. 여러분들 월세가 50만 원이면 부가세, 월세에 대해서 부가세가 붙을 것 같아요? 안 붙을 것 같아요? 당연히 붙어요. 월세 부가세 붙습니다. 이러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저 지금 월세 살고 있는데 부가세 얘기 없던데요? 그거는 상가가 아니라 주택의 월세예요. 일반 여러분들이 사는 주택에 대한 월세는 부가세가 안 붙어요. 근데 사업장, 뭐 카페나 음식점이나 이런 데에서 월세 내시는 분들 있죠. 이런 상가 같은 데에서는 부가세를 반드시 내야 됩니다. 됐어요? 월세가 50만 원이면 부가가치세는 얼마예요? 5만 원이 붙는다고요. 됐어요? 됐죠?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A 입장.
A 입장에서 부가세를 B한테 얼마 받을 거라고요? 5만 원 받을 거라고요. 부가세를 받았으면 반드시 B라는 회사한테 뭐 줘야 돼요? 증빙이요. 맞아요. 증빙. 그러면 A 회사가 B 회사한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라고 하겠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월세에 대해서요. 됐어요? 그러면 이거 부가세가 붙으니까 과세 맞죠? 과세. 그렇죠? 과세고 지금 월세에 대해서니까 부가세 11과세. 매출이 될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분기 한번 해보죠. 돈을 벌어요? 돈을 써요? 월세를 받으면 돈을 버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죠? 그러면 대변에 뭐가 나와야 돼요? 돈을 벌면 수익이라고요. 돈을 쓰면 비용이고요. 대변에 수익 뭐 나와야 돼요? 임대료 수입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수익. 제가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이렇게 큰 틀을 설명드리고 세무 2급 시험을 말씀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임대료 수입 50만 원. 부가세 얼마 받을 거예요? 5만 원 받을 거지만 제가 받는 부가세는 내게 아니고 국가한테 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부채가 5만 원. 요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뭐 보통 예금으로 뭐 55만 원 요렇게 받는다라고 할게요. 되나요?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세무 2급에서는 요거에 대해서 입력하라는 얘기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요. 하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월세를 받을 때부터 요 서류를 작성하는 것까지 다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월세에 대해서는 오케이, 알겠어. 그럼 이제 여러분들 뭐도 남았어요? 보증금이 남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B라는 회사한테 보증금을 제가 얼마 받을 거냐면 1억을 받는다라고 칠게요. 1억. 됐어요? 근데 보증금은 여러분들 뭐예요? 제 입장에서 뭐예요? 부채잖아요. 부채. 맞아요. 왜요? 보증금은 1억 받았지만 1억은 어차피 나중에 B한테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됐어요? 됐죠? 그러면 보증금 A 회사 입장에서 보증금 1억은 계정 과목이 뭐예요? 임대보증금이라는 부채가 될 겁니다. 임대해주면서 받은 보증금이다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임대해주면서 받은 보증금이지만 나중에 돌려줄 거니까 부채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됐어요? 그러면 저희 부가세법에서는 여러분들 보증금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어요. 누구한테요? 저한테요. 임대사업자인 저한테. 어떤 거 시비 거냐? 야, 너 보증금 받아서 뭐 할 거야? 라고 물어봐요. A 사업자는 보증금 가지고 뭘 할까요? 뭐 할까요? 뭐 할까요? 뭐 적금이나 적금, 예금 같은 걸 넣을 수가 있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뭐 할 수 있을까요? 뭐 주식을 취득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할까요? 친구한테 빌려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보증금 가지고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주식을 취득해서 나중에 팔아서 엄청 거대한 수익을 받을 수 있고 친구한테 빌려줘가지고 엄청 많은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뭐예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뭐 네 사람이 주식을 안 살 수도 있고 친구한테 안 빌려줄 수도 있고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국가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최소한 보증금을 받은 임대사업자는 아무리 못해도 적금은 넣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국가 입장이에요. 국가 입장은 예금을 가입해서 이자는 최소 받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누가 봐도 맞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다른 걸로 돈을 벌고 뭘 해도 아무리 못해도 예금 은행에 넣어가지고 이자 정도는 받을 수 있겠죠. 되셨나요? 이게 누구 입장이라고요? 제 입장이라고요? 아니요, 국가가 생각하는 거라고요. 임대사업자한테. 되셨나요? 됐어요. 그럼 보세요. 보증금 얼마였어요? 1억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금 이자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일반적으로 국세청장이 딱 정해놓은 이자율이 있습니다. 2.1%입니다. 2.1%. 2.1% 이런 거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외울 거는 이따가 말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이건 일반적으로 1년 이자죠. 연이자율이니까. 그러면 1년 동안 이 비사업자한테 보증금 1억을 받음으로써 벌 수 있는 돈은 얼마 정도란 얘기예요?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볼까요? 1억 곱하기 2.1% 210만 원. 맞아요. 그냥 200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냥 숫자 지저분하니까 200만 원. 됐죠? 요거를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이자라고 생각한다고요. 국가는. 됐어요? 됐죠?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겠죠. 아, 나 보증금 적금 안 낼 거야. 내가 그냥 돈 버는 게 좋아가지고 우리 집 금고에 넣어놓을 거야. 요런 사업자도 있을 겁니다. 그거 다 무시해요. 무조건 너는 최소 200만 원은 벌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국가 입장이에요. 되셨나요? 됐어요?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보세요. 그러면 이 지금 구했던 이 200만 원은 여러분들 월세 받은 거예요? 아니면 보증금 받아서 최소한 벌 수 있는 이자를 구한 거예요? 보증금 받아서 최소한 벌 수 있는 이자가 200이다라고 저희가 구한 겁니다. 맞아요? 200만 원 지금 구한 거는 이자예요, 이자. 그래서 요거를 부가세법은 어떻게 바라보냐면 월세처럼 봐요. 이거 이자 맞아. 하지만 우리는 국가 입장에서는 이 이자, 너가 받을 수 있는 이자 200만 원을 월세 받은 것으로 볼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월세처럼 볼 거야.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되나요?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냐면 월세처럼 보면 부가세를 국가한테 내거든요. 근데 이자는요. 이자 받으면 국가한테 부가세 내요? 안 내잖아요. 됐어요? 그러면 이 이자 200만 원도 월세처럼 보는 이유가 뭐예요? 월세처럼 보는 이유가 이 200만 원 받을 수 있는 이자의 10%만큼 국가한테 부가세 내세요. 이런 규정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어떻게 보면 임대사업자가 조금은 부당한 걸 좀 받은 거예요. 왜요? 이거 누가 봐도 월세는 아니잖아요. 근데 국가가 딱 정해놓은 거예요. 야, 너 200만 원 이자 최소한 받을 수 있잖아. 200만 원 너 월세 받은 것으로 볼 거다. 사업자가 왜요? 이거 월세 받은 것으로 보는 이유가 이 200만 원에 대한 10% 우리한테 꼭 내라. 이렇게 국가가 딱 시킨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됐어요? 됐죠?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200만 원은 여러분들 몇 년 이자라고 했어요? 지금 1년 이자. 왜요? 지금 연이자율인 2.1% 그냥 곱해버려서 200만 원 구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1년 이자가 200만 원인데 저희는 부가가치세 신고 몇 개월에 한 번씩 한다고 했어요.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거 맞나요? 그러면 3개월 200만 원 어떻게 해야 돼요?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 이렇게 4등분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3개월마다 200만 원을 분할해서 부가세를 내겠죠. 됐어요? 됐죠?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공식이 뭐냐? 계산하는 공식이 보증금 곱하기 이자율 계산했죠? 곱하기 어떻게 해야 돼요? 365일분의 일수를 곱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보증금을 받은 날짜가 3월 1일이에요. 3월 1일. 3월 1일. 근데 저희 회사는 지금 1기 예정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할 겁니다. 1기 예정은 언제부터 언제? 1월부터 3월 맞나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계산해서 1년 이자가 200입니다. 200만 원. 1년 이자가 200만 원. 200만 원. 됐어요? 요거를 제가 1기 예정 확정, 2기 예정 확정으로 제가 분할해서 계산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왜요? 저희는 부가세 신고를 3개월에 한 번씩 하니까. 됐어요? 그러면 365일. 1년은 쪼갤 겁니다. 아시게 1년 쪼갤 거예요. 365일 중에 저 보증금 언제 받았다고요? 3월 1일이요. 요 기간에 속해 있는 거 며칠 겹친 거예요?
31일만 겹친 거 맞나요? 그래서 이 분자가 일수인 31일 이렇게 계산이 돼서 3개월 이 일기 예정에 대한 부가세 신고가 끝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또 한번 해보죠. 이번엔 요게 5월 1일이고요. 4월이라고 할게요. 이번에 일기 확정입니다. 일기 확정은 4월부터 6월까지죠. 그럼 또 어떻게 계산해요? 아이고. 또 1년 이자 200만 원에다가 곱하기 365일 쪼개야죠. 이번에 언제 신고 기간이라고요? 일기 확정이요. 4월 1일 날 보증금을 받았기 때문에 4월 1일 날 보증금 이거 4월부터 6월까지 며칠 겹쳐요? 4월, 5월, 6월 한 번 다 겹치는 거 맞아요? 4월은 30일까지 있고 31일까지 있고 30일이죠. 30일까지 있고 5월은 31일까지 있고 6월은 30일까지 있죠. 그러면 이 부가세 신고 기간에 겹친 거 총 며칠이 되는 거예요? 91일. 이렇게 계산을 해서 3개월 동안 부가세 신고할 금액을 정하는 겁니다. 됐나요? 요 일수 잘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괜찮아요. 프로그램이 알아서 구해줍니다. 이따가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또 설명이 길잖아요. 이 설명이 긴 이유는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라는 서류에 대해서 모든 내용을 설명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이따가 문제 풀어보면 엄청 쉬울 거예요. 아시겠죠? 저 믿고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그러면 이 계산식은 그래도 구하는 거니까 조금 중요하고요. 이렇게 구한 식을 간주 임대료라고 불러요. 또는 보증금 이자. 지금 계속 구한 게 이자잖아요, 이자. 뭐에 대한 이자요? 보증금에 대한 이자. 그래서 보증금에 대한 이자라고도 부르고요. 이 이자를 월세처럼 볼 거야라니까 간주 임대료, 간주 월세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임대료로 볼 거니까. 임대료를 보는 이유가 뭐라고요? 진짜 월세처럼 부가세 10% 내라. 이런 규정이라고요. 되셨나요? 됐죠? 그럼 보세요. 곱하기 요걸로 계산할게요. 요걸로 며칠이에요? 365일분의 91일 맞아요?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볼게요. 200만 원 곱하기 나누기 365 얼마 나와요? 소수점 미만 절사해버리면 498630 맞아요? 그럼 여기가 이 금액이 498630 요건 겁니다. 요게 간주 임대료라고요. 1년 동안 200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91일을 계산해 보니까 요만큼 이자를 받겠구나 라고 구한 거예요. 1년은 200, 91일로 계산하니까 요 금액. 됐어요? 요거에 몇 프로의 부가세 내라고요? 월세처럼 10%요. 얼마 나와요? 49863. 요렇게 10%의 부가세를 내라. 그러면 이거 부가세 누가 내요? 갑자기 뜬금없이 B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너가 보증금 준 거 이자에 대해서 10% 뜬금없이 내라는데 야 B야 빨리 빨리 갖고 와. 이럴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내야 돼. 제가. 보증금을 받고 돈 벌 수 있는 제가 낸다고요. 그러면 어차피 49,863원이라는 부가세는 누가 낸다고요? 제가 낼 거니까 누군가한테 증빙이라는 걸 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고요. 이거 누구한테 줄 거예요? 내가 낼 건데. 됐어요? 이런 것들이 무증빙 거래라고요. 무증빙 매출 부가수용 뭐예요? 14건별이었잖아요. 옛날에 간주 공급처럼.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증빙 거래 뭐 있어요? 간주 공급. 간주 공급 뭐 있어요? 실제 판매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 판매한 것으로 보자. 뭔가 딱 봐도 간주 임대료랑 의미가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방금 했던 간주 임대료. 둘 다 14건별 무증빙 매출거래라고요. 증빙이 없다. 왜요? 그와 관련된 부가세는 내가 낼 거니까요. 이걸 얘한테 내라면 얘가 얼마나 불쌍해요. 됐어요?
됐죠? 이 14건별에 대한 회계 처리는 아직 몰라도 돼요. 그것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집니다. 세무 2급에서는 14건별에 대한 회계 처리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에 요 총체적인 내용이 보증금을 1억 받았는데 보증금 1억 가지고 최소한 벌 수 있는 거를 국가는 이자라고 생각하는구나. 이자. 아이고. 보증금 1억을 받았는데 최소한 벌 수 있는 건 왜 이러지? 적금에 대한 이자라고 생각하는구나. 이 이자를 구해보니까 200이구나. 200에 대한 몇 프로 내라고요? 10%의 부가세를 누구한테 내라고요? 국가한테 내라고 하는 거구나. 근데 부가세라는 건 3개월에 한 번씩 신고하는 거이기 때문에 200만 원을 이렇게 3개월씩으로 쪼개는구나.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요 금액이구나. 요 금액의 10%만큼 요만큼 내라는 건데 요거는 다른 사람한테 받아서 내는 게 아니라 내가 내는 거니까 증빙을 누군가한테 줄 필요 없으니까 무증빙이 14건별로 잡는구나. 요런 게 총체적인 내용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조금 어려우실 겁니다. 이거 문제 풀면 정말 쉽거든요. 문제 풀면 정말 쉬운데 내용이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 됐어요? 복잡하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용이 좀 어렵더라도 저랑 실제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그나마 뭐야 요거밖에 안 됐어 요럴 정도로 쉬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랑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한번 봐보죠. 어떤 문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간단해요. 보시면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81회예요. 81회. 81회. 보세요. 조금 해서 눈 아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이고 너무 거치네. 여기 볼게요. 이게 보여드릴게요. 보이죠? 문제에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서를 작성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 가지고 한번 직접 풀어볼게요. 얘 가지고 보세요. 월세 얼마래요? 한계상사 월세 얼마 받는데요? 200만 원 받는데 200만 원. 지금 부가세 신고 기간 언제예요? 일기 예정 신고 기간 1월부터 몇 월이요? 3월. 됐어요? 1월부터 3월. 그러면 1월부터 3월에 대한 부가세 신고 기간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 한길 상사가 임차인이죠? 얘한테 빌려준 겁니다. 상가를요. 언제부터 빌려줬대요? 1월부터 빌려줬대요. 지금 1월부터 3월에 대한 신고 기간이죠. 월세 몇 번 받을 거예요? 1월부터 빌려줬고 지금은 일기 예정이니까 3번 다 받았겠죠. 월세 200만 원 곱하기 3번에서 얼마인 거예요? 600만 원 받았을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증금이 문제라고요. 보증금 얼마 받았는데요? 5천만 원 맞아요? 5천만 원 맞죠? 그리고 이자율을 제가 이자율을 프로그램 켜서 이자율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이자율이 안 나왔으면 프로그램에 이자율이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제가 봐볼게요. 보세요. 보기만 하세요. 여기입니다. 부가가치 들어가시면 이쪽에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서 세 번째 탭이 돼 있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는 이자율이 1.8%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아시겠죠? 1.8%로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1월부터 3월이었고 1.8% 계산할게요. 1.8% 계산에 두들겨 보죠.
5천만 원 곱하기 1.8% 하면 90만 원. 내가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얼마라고요? 90만 원이요. 됐어요? 근데 1년이라고요. 근데 지금 몇 개월치라고요? 3개월치라고요. 됐어요? 3개월치기 때문에 저희도 월세도 3번 받을 거라고 3번 곱했잖아요. 그죠? 90만 원 곱하기 어떻게 해요? 1월, 2월, 3월 세면 며칠이에요? 90일. 365일분의 90일. 이렇게 계산해서 간주 임대료라는 걸 구한다고요. 3개월에 대한 이자. 90만 원에다 한번 계산해 보죠. 91, 365. 22만 917원. 소수점 미만 절사. 22만 1,917원. 요게 1월부터 3월 동안 받을 수 있는 이자를 계산해 본 거라고요. 22만 1,917원이 그래서 뭐라 부른다고요? 간주임대료 또는 보증금에 대한 이자 이렇게 부른다고요. 요거에 대해서 10%만큼 부가세 내세요라고 하는 규정이라고요. 요때 메인 매수점표에서 14건배라고요. 왜요? 어차피 내가 낼 거니까 누군가한테 증빙을 줄 필요 없다고요. 이해가 됐나요? 어떤 문제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 내용 어려워요. 그러면 제가 지금 쓰는 것들만 여러분들이 파악하셔도 다 풀어요. 쓰는 건 더럽게 쉽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요 금액이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구해주는지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보세요. 다 보기만 하세요. 1기 예정이니까 1월부터 3월 맞죠? 그리고 코드 임차인 F2번 눌러서 한길 상사 몇 동이에요? 1동 1층 101호 쓰면 돼요. 1동 1층 101호 됐어요? 사업자 번호는 당연히 한길 상사로 쳤기 때문에 알아서 써질 거고 면적 100 용도 뭐래요? 상가 임대기간 쓰는 겁니다. 2018년도 1월 1일부터 2019년도 12월 30일에 아이고 2019년 12월 30일에 맞아요. 보증금 얼마 받았다고요? 5천 월세는요? 200 요렇게 쓰면 월세 3개월 동안 600 받을 거고 저희가 구했던 간주임대료가 요 금액이다라고 알아서 구해준다고 이러면 끝이에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얼마나 간단해요. 저희가 이렇게 손으로 복잡하게 푼 것들을 이런 식으로 그냥 여기만 쓰실 줄 아시면 그냥 구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문제 끝. 되셨나요? 됐어요? 그래서 세무 2급을 푸신 분들은 세무 2급만 하실 분들은 그냥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추후에 좀 어려운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까지 알고 계셔야겠죠. 이건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르칠 때 세무 2급이기 때문에 요거 그냥 쓰는 방법만 알려드리면 원래 끝이에요. 저도 편해요. 저도. 됐어요. 근데 제가 회계 관련 자격증을 모두 다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나 썼고요. 또 두 번째 뭐 있어요? 커피 상사 있나요, 여러분들? 그렇죠? F2번 눌러서 커피 상사. 몇 동이에요? 1동 2층 201호래요. 1동 2층 201호. 맞아요. 이번에 면적 몇 제곱미터래요? 100, 이번에 90제곱미터네요. 90. 용도는요? 사무실이래요, 또. 이번에 여러분들 임대기간이 몇 개 나와 있어요? 커피 상사는? 이렇게 2개 나와 있죠. 뭔가 계약기간, 임대계약기간 끝난 다음에 뭔가 다시 갱신했다는 얘기겠죠. 갱신이라고 있네요. 맞아요. 처음에 쓰는 겁니다. 처음 날짜 여기 기간을 여기다가 써볼게요. 2016년도 2월 1일부터 2018년도 1월 31일. 맞아요. 보증금 얼마예요? 2,000. 월세는 100.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요 임대기간일 때 월세 100만 원 받을 거죠. 맞아요. 지금은 2018년도 1월부터 3월에 대한 부가세 신고죠. 이 임대기간 중에서 요 기간을 겹치는 거 몇 달 있어요? 2018년도 1월만 겹치잖아요. 2월, 3월은 아직 계약기간 안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수가 31일만 포함된다라고 알아서 일수가 적힌다고요.
근데 요거도 생각하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적으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임대기간 2018년도 2월 1일부터 갱신했죠, 여러분들. 여기 갱신일을 적으시는 겁니다. 요 기간을 갱신기간을 여기다가 적으시면 요 갱신일이 여기에도 그대로 떠요. 요때부터 임대기간 시작이니까 여기다가 2018년도 2월 1일 그대로 적히죠? 언제까지래요? 2020년도 1월 31일 요렇게 되셨나요? 됐죠? 보증금 얼마예요? 4천. 월세는요? 100. 이번엔 요 임대기간을 보면 1월부터 3월 동안 몇 달 겹쳐요? 2월부터 시작했으니까 2월, 3월 두 달 겹치는 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달의 일수인 59일이 산출이 된 겁니다. 되셨어요? 됐죠? 됐죠? 그래서 요렇게만 쓰실 줄 아시면 여러분들은 그냥 이 문제는 끝이에요. 알아서 월세 총 받은 금액과 간주 임대료라는 금액을 다 구해줄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무 2급 푸시는 분들이니까 요렇게만 풀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이 문제는 끝이 되는 겁니다.